산티아고 순례길 토크 4부 마지막 이야기. 시작. 29일차 폼페라다에서 비아프랑카 델 비에르소까지 거리 24.2km. 폼페라다에서 연박을 하고 출발하던 날이었어요. 폼페라다가 되게 아름다운 도시였기 때문에 나가는 길도 되게 아름다웠습니다. 숙소가 좋아서 아주 푹 자고 출발을 했습니다. 폼페라다를 나가는 길에도 공원이 있었습니다. 공원을 지나 언덕으로 오르면 폼페라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엄청 잘생긴 남자를 만났었네. 기억에 나네요. 짜증나게 했죠, 저를. 계속 찾고 그 남자를 찾고 찾지 않았어. 따라다니고 안 따라다녔어. 눈으로 한번 본 거지. 눈으로 계속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겨? 아무튼 구름 낀 하늘 아래를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꽃들도 저렇게 별같이 펴 있고요. 아직도 210km가 남았네요. 오늘 끝납니다. 소도 보이고 계속 길을 갑니다. 점점 날이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강도 흐르고 나무도 예쁘고. 우비를 벗고 걷습니다. 여기도 와이너리가 많아서 이런 기계들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마을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면 엄청 아름다운 풍경의 길을 만났어요. 날씨도 개어서 정말 이뻤습니다. 이럴 때 딱 드론 촬영을 해줘야죠, 그죠? 비에르소 지방도 와인용 포도밭이 엄청 많았어요. 포도밭 색깔도 울긋불긋해서 단풍과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약간 고흐의 그림 같지 않아? 색깔이? 예술 작품 같았어요. 너무 예쁘다. 포도밭을 지나고 숲이 나왔습니다. 이날도 날이 더워서 여름 같았어요. 포도밭을 지나서 어떤 아저씨를 만났어요. 한강 말하는 건가? 그란데 리오. Sí, Sí, sí. Río Han. 리오 한. no sé. 여기서 아저씨 아들이 한국에 산다고 하면서 우리 꼬셔서 와인을 한 잔씩 먹였습니다. 우린 빨리 가야 되는데 말이죠. 도착한 마을에서 혹시나 해서 인포에 가서 카메라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왔었어요. 200km가 남았네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르막길을 좀 올라갔어요. 오랜만에 오르막길이라 조금 힘들었어요. 저 멀리 보이는 마을이 비아프랑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비아프랑카로 가는 길이 정말 예뻤어요.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렇게 걷다가 이제 비아프랑카가 멀리 보이기 시작했죠. 비아프랑카는 스페인 하수구에 나왔던 동네라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워낙 또 예쁘기도 했고 마을 입구에 가니까 TV에서 보던 장면에 갈림길이 나왔어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우리는 마을을 구경하기 전에 일단 알베르게로 가서 짐을 풀기로 했습니다. 일단 체크인을 하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머리도 말렸습니다. 아주 잘 말랐어요. 그리고 마을을 구경하러 나섰어요. 처음으로 간 곳은 스페인 하수 촬영지. TV에 나왔던 곳에 있으니까 기분이 어떠셨나요?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가 TV에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그 양치기 아저씨도 봤잖아요. 그죠? 워낙 사람이 많이 와서 클라이언트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저희도 구경만 했어요. 그러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동네 구경을 했죠. 스페인 하수구에 나왔던 광장도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원에 갔는데 여기 공원이 드론으로 찍으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드론으로 찍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31차 비아프랑카에서 오세브레이로 거리 27.8km. 비아프랑카를 떠나는 날도 아침부터 비가 왔는데 엄청 예뻤어요. 엄청 예뻤어요. 왜 스페인 하숙팀이 여기를 지정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동네 자체가 너무 예뻐요. 이 강을 끼고 있는 모습이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마을 같았습니다. 맞아요. 비가 와서 좀 아쉽긴 했는데 비가 와서 또 멋있기도 했어요. 그 강을 따라서 마을을 쭉 나갑니다. 이날은 거리가 좀 길어서 동키를 보낸 날이에요.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를 엄청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비를 계속 입고 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빠랑 우비를 바꿔 입었더라고요. 제게 너무 짧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길에서 이렇게 단풍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폼페라다에서 방수 바지를 사서 그나마 뒤에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방수 바지는 꼭 필요합니다. 178km 지점 마을에 들려서 거위랑 대화를 합니다. 꽉꽉꽉. 뭐라고? 꽉꽉꽉. 잘 그래서 있었니? 어떻게 됐다고? 안녕. 그래서 이제 계속 걸었어요.
걷다 보면 어떤 마을에서 나와서 네, 걸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나와서 걷다가 이렇게 단풍잎이 비에 떨어지는 모습도 보고 마치 눈처럼 이날은 비가 왔긴 왔는데 되게 예쁜 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단풍이 눈처럼 떨어집니다. 그 다음 마을에 있던 빵집이 진짜 맛있는 빵집이어서 케이크를 2개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 카페 이름이 파나데리아 깨레살레스라는 빵집이었어요. 여기 치즈케이크랑 이 크림파이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다시 가고 싶네요. 계속 비가 오다 안 오다를 반복했는데 멀리서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더니 좀 있다가 우리 앞에 후두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 오는 걸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맞아요. 비가 우리 옆을 막 지나가고 멀리서 오던 비가 막 우리한테 오고. 맞아요. 말도 보고 말을 보고 나면은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네. 비가 왔다가 그쳤다를 반복했어요. 오세브레이로 가는 길에 보이는 산들이 너무 예뻤어요. 단풍이 이렇게 알록달록했어요. 너무 예뻤어요. 세브레이도 표지판이 보입니다. 170km 170.6. 남았네요. 산길을 올라가는데 밤송이들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엉거주춤. 그리고 여기 진흙탕길이 엄청 많았어요. 비가 와서 진흙탕길로 많이 변해 있었어요. 이렇게 쭉 산길을 걸어갑니다. 산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은 레오니 카스티아 지방에서 갈리시아로 넘어가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표지판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이 표지판을 지나면 갈리시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바람이 막 쌩쌩 불고 비가 막 떨어졌어요. 더. 근데 갈리시아 지방으로 가면서는 좀 진흙길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표지판도 달라지고 길도 달라졌어요. 갈리시아 지방에 들어서 얼마 가지 않으면 오세브레이로가 나옵니다. 그렇게 오세브레이로에 도착을 해서 잠깐의 문제가 있었지만 체크인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갔죠. 식당이 많이 없어서 그냥 열린 식당으로 갔는데 순례자 메뉴가 좀 괜찮았어요. 생선이랑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31일차 오세브레이로에서 트리아 카스텔라까지 20.8km. 이날도 아침부터 비가 왔습니다. 안개가 정말 많은 날이었어요. 갈리시아를 접어들면서부터는 계속 산악지대를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계속 목초지가 많이 보였어요. 단풍이 엄청 많이 져서 정말 가을 느낌이 났습니다. 날씨가 좋았으면 되게 예뻤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날씨가 조금 어두웠죠. 중간중간에 작은 마을들을 많이 지나간 날이었어요. 계속 숲길을 가는데 이 단풍들이 정말 울긋불긋합니다. 그리고 비가 계속 내려서 좀 많이 눅눅했어요. 그래도 이때는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계속 이제 산길을 따라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산로케라는 산 정상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순례자 동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랑 같은 포즈로 걷고 있죠? 바람을 헤치며. 여기서 어떤 아저씨가 비옷을 흘리고 간 거를 주워서 다음 카페에서 찾아줬죠. 네, 저희가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목초지와 이런 단풍나무들이 엄청 예쁜 풍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봄 날씨 같지 않아요? 봄 풍경. 가을 풍경 같은데요? 가을 풍경 같지 않아요? 작은 마을을 지나서 오르막을 올라갑니다. 오르막길이 생각보다 가팔라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카페에서 쉬는데 그 카페에 엄청 큰 개가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네, 사진으로만 보면 모르는데 사진보다 훨씬 컸어요. 그 카페에서 쉬고 나왔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아마 이쪽은 정상 쪽이라서 그런지 비가 계속 오고 있었나 봐요. 그 바람이 점점 많이 불기 시작했어요. 비를 뚫고 계속 길을 갑니다. 계속 숲길을 갔던 것 같아요. 이날은 이제 내리막을 내려가고 이때 등산화가 물이 새가지고 양말 안에다가 비닐봉지를 덮어 쓰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그만 마을을 나가려는데 막 구름이 몰려왔어요. 이렇게. 비와 구름이 막 산을 타고 올라오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날씨가 너무 신기하면서도 오묘하면서도 춥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산 정상을 향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진짜 땅바닥에 붙어서 기어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드론 촬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바람이 진짜 미친 듯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바람이 무슨. 여기 지금 사리아 넘어가는 곳인데 우리는 거기 가는데 와 바람 장난 아니에요 지금. 갈리시아라서. 그리고 구름이 바로 옆에 있어.
이 바람이 엄청 부는 정상을 지나면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풍경은 계속 멋있었어요. 구름을 옆에 끼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날씨 좋은 날 봐도 되게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날씨가 좋았으면 좀 더웠겠죠. 맞아요. 그늘이 없어서.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가다 보면 또 숲길이 나옵니다. 이 숲길도 분위기가 참 오묘하죠? 그리고 당나귀를 만났어요. 당나귀 눈동자가 네모나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라서. 당나귀가 참 귀여웠습니다. 당나귀랑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갑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죠. 이제 거의 마을에 도착했어요. 소들이 보였어요. 마을 입구에 엄청 큰 나무가 있어서 사진을 한 장 찍고 다시 출발했어요. 마을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맛있다는 식당으로 왔어요. 여기서 술래자 메뉴를 시켜서 문어 요리를 선택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짬뽕 요리 같은 것도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기도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맛있었어요. 거예요. 맛있게 그래서 먹고 감동. 디저트까지 먹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32일차 트리아카스텔라에서 사리아까지 거리 18.4km. 이날도 어김없이 비가 왔습니다. 막바지에는 계속 비가 오는 날들이 많았어요. 트리아 카스텔라를 빠져나가는 길은 되게 짧았어요. 마을이 조그맸기 때문에 그렇게 마을을 빠져나가서 비를 맞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계속 비가 왔다가 안 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숲길을 좀 많이 걸었던 날인데 되게 요정이 나올 것 같은 오묘한 분위기의 숲길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무도 되게 잎이 이렇게 둘러싸인 나무가 많았고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뭔가 주라기 공원? 그런 느낌? 이끼가 되게 많은 느낌이 들었죠. 비도 오고 해서 더 그랬나? 비가 와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엄청 안개가 많이 껴서 앞이 잘 안 보였어요. 비가 엄청 내렸어요. 이렇게 표지판도 지나가고 갈리시아 표지판은 좀 다르게 생겼죠. 소들도 막 여물을 뜯고 있고 소를 많이 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목초지라서 농장도 많고 소도 많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카페에 도착했는데 여기도 도네이션 카페라서 무료로 간식들을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무료로 먹고 우리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곳이죠. 안에 돌도 쌓여져 있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 청년소들을 봤죠. 청년소. 뿔이 너무 조그맣게 나 있어서 귀여웠어요. 엄청 먹고 있었습니다. 여물을. 마이무라. 말무라. 계속 목초지를 걸었던 것 같아요. 갈리시아 지방에서는. 이쪽에 소를 많이 키우나 봐요. 그런가 봐요. 이렇게 돌다리도 건너고 조금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길을 건너는 소를 발견했어요. 아저씨가 손을 오른쪽으로 쫙 하니까 소들이 다 저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개가 그 길을 지키고 서 있었죠. 너네 잘 가나 보자. 해가 잠깐 떴습니다. 그 사이에 빠르게 길을 갑니다. 이렇게 오묘한 느낌의 숲들을 계속 지나갔어요. 나무가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걷다 보면 저 앞에 사리아가 보입니다. 사리아는 조금 큰 도시였나 봐요. 그래서 드론 촬영도 좀 하고 부지런히 걸어갔죠. 사리아에 갈수록 건물들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비엔베니도스. 비엔베니도스. 이렇게 조개 모양과 노란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목적지가 나오겠죠. 조개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저희가 갈 알베르게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이게 무슨 역사적인 계단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묵을 알베르게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저는 배드버거 때문에 열이 좀 나서 좀 쉬었습니다. 저 혼자 나가서 사리아를 찍고 왔어요. 이렇게 각 나라의 국기가 그려진 표지판도 보고 사리아 사인도 보고 성당도 보고 혼자서 전망대도 올라갔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사리아는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였어요. 혼자 가니까 어땠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사리아 꼭대기에는 어떤 성도 있었는데 되게 외로워 보였어요. 성도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했습니다. 33일차 사리아에서 포르토마린까지 22.2km. 이날은 동키를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동키를 못 보냈어요. 8시가 넘었죠.
동키를 싼 짐들을 어떤 성당 입구에 들어가서 다시 짐을 나눈 다음에 들쳐매고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이날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었어요. 맞아요. 엄청 오래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시 숲길을 지나갑니다. 숲길이 너무 예뻤어요. 갈리시아 지방은 목초지와 숲길이 반복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 모양도 뭔가 나올 것 같이 생겼었어요. 외계 행성에 있는 나무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게 파란 하늘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날이에요. 목초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작은 마을도 지나고 저 멀리 차가 가는 게 보이네요. 이 풀들로 가득한 나무가 참 멋스러운 것 같아요. 신기한 구름도 보고 나무가 되게 동굴 모양을 이뤄서 예뻐서 걷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져서 방수바지도 벗어버렸어요. 돌다리를 건너고 초원을 지나서 걷습니다. 초원을 지나서 걷습니다. 숲과 목초지의 반복인 것 같아요. 눈이 즐겁기 때문에 막 힘들진 않았습니다. 엄청 넓게 펼쳐진 목초지와 이 나무 숲들이 정말 장관을 펼치고 있죠. 이런 풍경은 여기가 아니면 못 볼 것 같더라고요. 소들도 있고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우비를 다시 갖춰 입었습니다. 내리막길을 좀 내려가다 보면은 100km 사인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하네요. 100km에 도착했어요. 사실 큰 감흥이 있진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왜냐면 아직 100km가 남았으니까. 저희도 셀프로 100km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걸으려니까 또 해가 조금 났습니다. 양도 보고 소를 또 내가 부르니까 왔네요. 어떻게 불렀나요? 뭐 이상하게 온단 말이야. 되게 멋진 뿔을 가진 소도 있었어요. 이 소가 유명한가 봐요. 그쵸? 조그만 가게에 한국 라면이랑 한국 식료품을 파는 곳이 나와요. 저희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거기를 지나면 포르토마린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기분도 좋았어요. 하늘색 하늘, 하얀색 구름, 초록색 대지, 이 색깔 조화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조그만 마을들을 사이사이를 지난 것 같아요. 닭을 쫓아가기도 하고 목초지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앞에 포르토마린이 보이네요. 여기서부터는 내리막길이에요. 기분이 좋아서 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이렇게 그렇게 걷다가 돌이 많은 내리막길을 걸어가면 이제 마을 입구가 나옵니다. 마을을 들어가는 데는 엄청 높은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지금까지 걸었던 다리 중에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저 밑에 구다리가 있고 요즘에 지은 신다리는 엄청 높게 생겼죠. 한 50m, 40m 정도 돼 보였어요. 근데 이 다리를 건너면서 좀 무서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바람도 진짜 많이 불었어요. 난간도 좀 부실해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후덜덜 거리면서 다리를 건너면 92km 표지판이 있고 마을로 올라가는 오래된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로 올라가면 포르토마린에 도착합니다. 알베르게 체크인을 하고 동네 구경을 하러 나갔습니다. 중앙 성당도 보고 야고베의 동상도 보고 포르토마린 사인도 보고 드론으로 마을을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다리 사이는 지나가지 말라고 당부했건만 죄송합니다. 정말 멋있는 포르토마린. 여긴 연박하고 싶었어요. 34일차 포르토마린에서 팔라스데레이까지 거리 24.8km. 아침에 출발할 때는 비가 안 왔습니다. 포르토마린에서 출발하는 날은 동키를 보냈어요. 나가는 길이 우리가 들어온 다리가 아닌 조그마한 다리 쪽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나갈 때 알았는데 은근히 다리가 많은 동네더라고요. 강가에 예전 집터들이 남아 있었어요. 맞아요. 이제 산길을 접어들어서 올라갑니다. 산에서도 집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숲길 오르막길을 어느 정도 걸어 올라가면 원래 여기서 파란 하늘이었는데 먹구름이 점점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죠? 숲길이 끝나고 목초지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시 숲길. 그러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좀 으스스했어요. 그리고 사리아 이후부터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포르토마린에서 가는 날은 유난히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걷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해가 쨍하다가 비가 오다가를 거의 뭐 20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가 쨍할 때도 비가 오기도 하고 참 이상한 날이었어요, 날씨가. 그렇게 이제 다음 마을까지 가는데 다음 마을로 가는 길에 지름길이 있다고 해서 그쪽 길을 선택해서 갔죠. 그래서 차를 한잔하고 나오면서 돼지들도 보고. 돼지도 부르면 옵니다. 어떻게 불렀나요? 무서워. 마을을 지나서 또 숲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또 조그만 마을이 나왔고 이제 도로길을 걸어서 가죠. 이때는 해가 좀 쨍쨍해졌어요. 그래서 얼굴이 뜨거울 정도였어요. 날씨가 정말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8km 지점을 지나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석에 낙서가 많더라고요. 참 낙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하고 가지런히 놓여있는 숲이 또 나왔어요. 가지런히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잔디밭을 지나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뛰어놀았습니다. 잠시 뛰어놀고 다시 길을 갑니다. 기분이 좋아졌죠? 숲길도 가고 양도 보고 십자가도 빠질 수 없죠. 그렇게 엄청 아름다운 풍경 사이를 지나갔어요. 지금 보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해가 비칠 때는 이 나무들에 맺힌 이슬들과 초원에 맺힌 이슬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림 같은 풍경도 많이 보고 눈이 즐거웠던 날입니다. 날씨가 완전 좋아졌네요. 이 드론으로 찍은 모습이 갈리시아의 풍경을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마을도 있고요. 수국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국이 많이 나는 동네였나 봐요. 그러다 또 비가 옵니다. 또 안 옵니다. 숲길도 예뻤고 이제 우리의 목적지인 팔레스데레이의 입구를 들어섭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긴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힘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팔라스데레이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숙소가 캡슐로 된 알베르게라서 조금 아늑했던 것 같아요.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저녁을 먹고 잠시 나와서 바깥 풍경을 드론으로 찍어봤어요. 아기자기하고 예쁜 동네네요. 그리고 해가 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팔라스데레이의 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마무리할게요. 35일차 팔라스데레이에서 아르수아까지 28.5km. 아르수아까지 가는 날은 거리가 너무 길어서 돈키를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는 돈키가 되게 쌌어요. 갈리시아 지방이라서 3유로에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마을을 나오면서 동상들 구경을 하고 걷기 시작했죠. 팔라스데레이를 나선다는 표지판을 지나서 숲길에 들어섭니다. 이날도 날씨가 흐렸어요. 그래서 우비를 계속 입고 걸었습니다. 우비가 오래되니까 방수력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몸에 막 착 달라붙고. 마을을 나서는 길에 드론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목초지와 숲들 사이로 건물들이 있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사람들이 역시나 많죠. 저 멀리 엄청 큰 조개가 붙어있는 집이 있었어요. 나는 못 봤는데 오빠만 봤나 보다. 젖은 숲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진흙탕길이 좀 많아서 많이 눅눅했어요. 눅눅하고 질퍽거렸어요. 비가 좀 안 와서 우비를 벗고 걷기도 했는데 금방 다시 비가 와서 우비를 입고 빗길을 걸었죠. 마지막 일주일쯤은 비가 오다 안 오다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걷다가 멜리데라는 마을에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아주 예쁜 다리를 봤죠. 엄청 오래된 로마식 다리라고 합니다. 이 멜리데라는 마을에는 사실 문어 요리가 좀 유명하다고 해서 거기서 점심을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전 표지판으로 51km 지점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지나면 문어 가게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서 똑같은 문어를 먹고 있었어요. 뿔복. 그래서 아저씨랑 같이 문어샷도 찍고 나왔습니다. 올리브유와 암염으로 양념을 해서 엄청 향이 좋았어요. 여기서부터는 52km밖에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정말. 멜리데는 많이 크지 않아서 빠져나오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작은 마을들도 지나고 청년소를 또 보고
어른소도 또 보고 다시 숲길을 걷습니다. 가는 길에 또 예쁜 개울 같은 곳을 봤는데 여기 지나는 곳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돌다리 위로 개울을 건너고 다시 숲길을 걷습니다. 같은 영상 아니죠? 양도 보고 젖소도 보고 중간중간에 작은 마을들을 지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마을 다음 숲길. 숲길 다음 또 숲길. 멋있는 숲이 있어서 드론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엄청 울창하죠? 또 작은 마을을 지나고 목초지를 지납니다. 이제 거의 아르스와에 도착했습니다. 힘들어 보이네요. 미리 예약해놨던 아르스와가 숙소가 좀 좋았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가정집 샤워 시설로 된 최초의 알베르게였습니다. 그래서 엄청 편하게 씻었던 것 같아요. 우리 둘밖에 없어서. 그렇게 아르수아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36일차 아르스와에서 베드라우소. 거리 19.3km. 아르수아에서 나갈 때는 날씨가 좀 좋아서 우비를 입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하늘이 좀 맑았네요. 아침 햇살에 비친 구름들이 오묘한 색깔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38km가 남았네요. 그래도 1시간 정도는 되게 파란 하늘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는 비가 오기 시작했죠. 비가 오는 숲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되게 멋있는 나무숲을 지나서 진흙탕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를 반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도착한 작은 마을에서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했는데 여기 고기가 정말 맛있었어요. 맛집 인정. 그리고 또 비가 그쳐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산티아고로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동안 없다가. 이제 내일이면 산티아고에 도착하기 때문에 기분이 정말 싱숭생숭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파란 하늘 흐린 하늘 파란 하늘 흐린 하늘. 이제 녹음이 얼마 안 남아서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요. 맞아요. 사실 너무 풍경들이 계속 비슷한 것 같아서 끝났어 벌써. 그런 말 할 새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묵었던 알베르게 중에 가장 비싼 13유로의 알베르게였어요. 그리고 그날 약속했던 한국분이랑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여기 스테이크가 진짜 맛있었어요.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문의주세요. 37일차 마지막 날 베드라우스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19.4km. 드디어 마지막 날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페드라우스에서 출발하기 전에 드론으로 구름이 낀 숲의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비가 살짝 와서 우비를 입고 출발을 했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페드라우스를 나가는 길에 닭 동상을 지나 그래비티가 그려져 있는 벽을 지나서 마을을 빠져나옵니다. 유난히 높은 나무가 많은 숲이었어요. 이제 산티아고가 19km 남아있네요. 이날도 처음 시작하고는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비가 오는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렇게 안개도 엄청 많이 끼었던 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글 모양으로 생긴 지형도 지나서 옛날 표지판인 13km 지점을 지나게 됐습니다. 얼마 걷지 않으면 산티아고 지역으로 들어섰다는 표지판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나돌이와 함께 끝까지 걷기 시작했죠. 도시가 가까워지자 공항이 있는지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내렸어요. 그렇게 오솔길을 지나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날은 거리가 많이 길지 않아서 좀 수월하게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라 힘도 더 났던 것 같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났는데 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예쁜 초원과 수국 꽃밭을 지나갔어요. 예쁘죠? 그리고 하늘이 점점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산티아고 5km 전 마을인 몬테데 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몬테데 고소라는 마을은 산티아고 5km 전에 있는 마을인데 사람들이 보통 여기서 하룻밤을 더 묵고 간다고 합니다. 몬테데 고소를 지나면 산티아고가 멀리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산티아고를 들어서기 전 저 멀리 있는 순례자 동상이 있는데 저희는 가보진 않고 드론만 보내서 촬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면 도시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하늘도 우리의 도착을 기다렸나 봅니다. 꼴이 말이 아니네요. 표정이 어두우시대요.
동상을 하나 지나 사진으로만 보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사인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도시로 들어서자 레고로 지은 듯한 집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타리를 지나 그동안 오빠가 애증하던 고장난 스틱을 당장 버렸습니다. 스파르타! 저 멀리 산티아고 대성당이 보입니다. 마을 초입부터 꽤 들어가야지 성당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가리비 모양 표식을 따라갑니다. 역사 지구를 지납니다. 스페인 옛날 건물들과 성당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가 눈앞입니다. 대성당을 가기 전 멋진 건물을 지납니다. 저 앞에 드디어 대성당의 뒷모습이 보이네요. 걷다 보면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파이프 오르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경쾌한 음악 소리였어요. 마치 산티아고 순례자들의 힘든 여정을 달래주는 듯한 느낌이었죠. 비리비리비리비리. 광장에는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완주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대성당이 눈앞에 보입니다. 짜잔.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날씨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하늘이 너무 맑아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한동안 넉넉고 대성당을 바라보기만 한 것 같아요. 얼싸안고 우리도 기쁨을 만끽합니다. 사진을 한 몇백 장 찍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완주를 했습니다. 네, 기념 촬영을 많이 하고 저희는 며칠 동안 산티아고에 머물렀어요. 머무르면서 성당 내부 구경도 하고 산티아고 대성당 내부에는 야고보의 무덤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무덤을 보며 산티아고 순례길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분이 어땠나요? 끝났다는 게 좋았는데 별로 실감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땠나요? 드디어 도전에 성공했다는 마음과 함께 저도 실감이 많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나고 보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기억이 되게 좋은 추억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배드버그는요? 그건 안 좋은 추억이죠. 다시 가고 싶나요? 생각해보고 어땠나요, 오빠는?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서 많이 걸어본 적도 없었고 걸을 일도 없을 거고 저는 다시 가라고 하면 다시 한번 갈 것 같습니다. 다른 계절에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 1부부터 4부까지 저희가 37일 동안 프랑스 길을 걸은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많이 미흡한 점도 있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